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이제는 우선 변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하기 전에 대항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되죠. 자,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집주인이 바꿔지더라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무조건 임차권을 승계해야 됩니다. 그 주택의 새로운 주인은 자기가 계약하지 않았다 해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 임차인은 자, 주인이 바꿔지더라도 그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신분을 유지해서 승계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할 채무를 집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진다로 가야 됩니다.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진다. 자, 그래서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전입신고도 하고 살고 있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다 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췄다. 갖췄을 때는 그 집주인이 바꿔지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은 그 집에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한 후에 주택의 양수인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서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반드시 새로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겠죠. 하지만 양수인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계약 관계로 인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는 집니다. 보증금은 줘야죠. 보증금을 반환 채무는 양수인이 계속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자, 가압류가 됐더라도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주택의 양수인은 새로운 매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기도 임차인은 돈을 주지 말고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 주인이 가압류된 채권으로 자, 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가 채권자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을 새로 산 양수인도 가압류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채무자의 지위가 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수인도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자, 임차인이 있는데 자, 주택의 새로운 양수인이 당연히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어쩔 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을 안고 사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아직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집을 새로 산 양수인은요,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선택을 하는 권한을 주어집니다. 자, 임차인이 예전에 내가 계약을 했던 그 매도인이 계속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주택을 새로 산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임차인이 나는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안 받고 옛날 주인한테 보증금 받겠다고 청구하면 옛날 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주택을 새로 양수한 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임대차 종료 후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새로 산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차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옛날 매도인은 보증금 반환해서 임대차 관계를 다 깨끗이 끝내고 팔아야죠, 집을.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았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자, 실제 임차 주택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면 왜? 임대차 종료 후에
주택을 양수했기 때문에 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존속한다는 말이 옛날 매도인에게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쥐어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초점으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매도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래야 문장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주택이 매도됐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 그 채무 보증금,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양수인이 무조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어떤 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주택이 양도됐을 때는 양수인은 모든 것을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가 아니라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양도인의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 곧 매도인의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매도인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양수인이 당연히 모든 임대인 권한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맞는 말이지.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말은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이 양수됐을 때, 주택이 매매됐을 때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주택이 양도됐을 때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이 양도됐을 때는 새로운 집주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합니다. 자, 전세권과 그다음에 임차권의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행사가 중복되면 우리나라 판례는 전세권으로서 권리도 인정하고 임차권으로서 권리도 인정을 합니다. 중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자가 전세 등기까지 맞춰버리면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하고 인도 살림도 살고 있으면 유일하게 임차인으로서 채권자로서 대항력 있는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으로서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전세 등기로서 물권자로서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임차인이 중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대항력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자로서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자로서 지위에서 행사한 것이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임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법원 경매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지위로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 전세권에 관해서는 아직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행사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지위는 가지고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지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한쪽이 소멸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물권자로서 전세 등기한 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그 전세 등기권자가 전입신고와 실제 살고 있으면 어떤 신분도 인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신분도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권리 중에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하나는 소멸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다른 하나의 권리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다른 하나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자의 권리로서 경매를 신청하면 임차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자,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 등기권자로서 배당 요구는 아직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소멸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우리나라 판례는 전세 등기권자로서의 물권자의 신분과 임대차 보호법상 채권자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신분을 두 개 다 중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다른 한쪽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입니다. 자,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로 인해서 주택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당했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집주인의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해제로 인해서 집주인이 달라지더라도 예전에 어떤 매도자가 다시 집주인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면 자, 해제로 인해서 집주인이 달라지더라도 임차인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으면 임차인이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예전에 매도인이든 예전에 계약자에게 새로운 주인에게도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 전에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계약 해제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주인이 어떤 계약 관계로 해서 해제가 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그 새로운 주인에게도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해제 이론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왔죠. 해제 의사 표시하기 전에 임차권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된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서로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해서 임대인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반드시 해제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토지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는데, 자,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 주인한테 일단은 임차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답니다. 전세권자든 임차인든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건물 전세, 건물 임차이니까. 그래서 대항력을 아무리 갖추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의 정당한 계약 관계가 있었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지상권이나 정당한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만,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과 맺었던 어떤 연체라든가 차임 연체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계약 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토지에 대한 건물의 정당한 권한이 상실됐을 때의 건물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주인에게 아무리 전입신고했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지로 연체로 인한 지상권이 소멸돼 버리면 건물에 있는 아무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토지 주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주인에게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죠. 토지 주인이 불법 건물로 인해서 건물에 있는 임차인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죠. 자주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때, 토지와 건물 주인의 정당한 계약이 있었을 때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보장받지,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에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해서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토지 주인에게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이제 경매에 있어서 임차권이 순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굳이 확정일자 하지 않아도 저당권보다 선순위 임차권, 깨끗한 집에 임차권 전입신고도 하고 임차권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받는 임차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당권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다. 먼저 임차권으로 인정받으면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면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은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선순위로 확정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차권만 있어가지고는 근저당권과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확정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경매 저당권보다 무조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자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최선순위로 인정되는 임차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그 기간 동안 매수인에게, 낙찰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야겠죠. 선순위의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그럽니다. 소멸되지 않고 배당금을 다 못 받으면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계속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 낙찰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죠. 하지만 이제 근저당권보다 후수인 임차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는데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고 그다음에 대항력 전입신고를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된다고 가야 됩니다. 그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든 못 받든 항상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권리자는 무조건 경매가 되면 소멸된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이 실행됐다, 경매가 됐다 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취득한 자,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소멸돼야 됩니다. 보증금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인이 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수번이 늦으면 후순위 권리자로 돼버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다시 증액됐다 합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순위가 늦죠. 저당권보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에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그 증액된 부분은 대항할 수 없다로 갑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소멸된다. 배당을 다 받았든 안 받았든 변론으로 하고 순위는 무조건 2번이면 소멸된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 변조권이 최선순위로 확정이 되면 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임차권자는 배당금을 다 보증금으로 받든지 못 받든지 무조건 소멸한다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아주 중요하죠. 대항력만 있다고 해서 임차인으로서 신분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함으로써 순번이 확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합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경권은 대항 요건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는 동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신청 시 그날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순번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부 1년 단위로 매년 만듭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장부가 있다. 장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든다. 1년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장부로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년 만든다. 그럼 되겠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을 인도와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신청 시에 바로 순번 효력이 발생되지만 전입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먼저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는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다음날 0시에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같이 확정일자 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항상 기준이 뭔 기준이라고? 전입신고, 대항요건이 기준이다. 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발정되고 확정일자는 그 즉시 발생이 되나 확정일자를 먼저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할 때까지 멈춥니다. 멈추고 있다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무조건 다음날 0시에 순번이 확정된다. 그러면 되겠죠. 다음날 0시에 순번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그 신고일에 전입신고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다른 날 그날 같이 들어왔답니다. 자,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을 그날 했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요 접수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일에 그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우리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했으니까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확정일자는 먼저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그날 들어왔으니까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뒤에 순번이 따집니다. 그래서 1순위가 저당권자, 2순위가 임차권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는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죠? 보증금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1순위 저당권이 다 먼저 받고 남은 금액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 배당금을 다 받든 못 받든 2순위 임차권은 소멸된다고 봐야 됩니다. 낙찰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선고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지 못합니다. 저당권자보다 느립니다. 이게 우선 변제 기본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5월 5일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2018년 5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늦게 들어왔죠. 11일에 전입신고하면 12일 날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임차인의 경우 우선 변제권 발생일은 2018년 5월 12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하는 것보다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순위권이 발생된다. 그럼 되겠죠? 자, 경매가 된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한 자, 경매 대가에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해야 순번대로 선순위 임차권인지 후순위 임차권인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와 매수인에게 인도 의무는 당연히 동시이행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자기는 보증금 받은과 동시에 이사를 가야 할 의무입니다. 보증금 환수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보증금을 받는 거하고 주인한테 보증금 받는 거하고 똑같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받든 못 받든 보증금 환수가 되면 무조건 명도 의무가 생깁니다. 동시이행으로. 자, 확정일자 발급 기간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시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전입신고할 때 같이 확정일자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리고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짜 도장을 찍고 자,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 이 장부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짜와 등기상 순번 접수일자하고 비교해서 순번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적혀지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발급하냐면 시읍면 동사무소,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주소지, 자, 관할 등기소입니다. 주소지, 전입신고했던 그 주소지 관할 등기소요.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 그 다음에 시읍면 동사무소,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세 군데서 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것은 계약 당시에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지급되었어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임차 보증금이 계약에는 7천만 원인데 5천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나서 나중에 금액을 임대인한테 줬어도 이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임대인과의 동의가 됐기 때문에. 자, 아주 중요한 최근의 판례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지급되었어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요건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고 나중에 보증금 계약성의 금액이 주인한테 들어온 것만 인정을 하면 확정일자 그 날짜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의 아파트 전유 부분에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했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요건은 갖췄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전유분에 동호수가 누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자기가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동호수를 신고했으면, 전입신고는 그대로 동호수가 정확하게 신고가 돼야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등본이 그대로 발부가 되는데 계약서만 동호실이 없는 계약서가 생겼답니다. 그 계약서 할 때, 작성할 때 동호실을 누락했는데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은 것은 유효하다 이거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동호수가 누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도 이 계약서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는, 대양력을 받을 때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동호수와 호수실이 일치해야, 동일해야 대양력을 인정받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된다 그럽니다. 전입신고냐 확정일자냐 구별해서 동호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동호수는 전입신고할 때는 정확해야 되지만, 아파트 다세대일 때. 하지만 확정일자를 찍은 그 계약서 상에서는 동호수가 누락돼도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된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서도 확정일자도 인정된다. 나중에 보증금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확정일자 먼저 해도 인정된다 하면 되겠죠. 자, 배당 요구죠. 배당 요구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었다 해서 반드시 자기가 배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자기는 우선 순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그 순번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다 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죠.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자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경매가 됐을 때 이 계약서가 첨부가 되면 순서를 따져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한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로 인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가 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자는, 명령에 기재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외 일반적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에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그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다든가, 두 번째는 임대차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 없이도, 확정일자 그대로 배당 요구 없이도 인정받지만, 일반적인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요구를 받습니다.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유추해야죠. 자, 대지의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대지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에 대해서 살면 주택에 있는 대지권도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죠. 자, 그래서 대지는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에 있을 거야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도 건물 주인과 동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지는 임대차 성립 당시에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동의를 해야 대지에 대해서 어떤 경매가 됐을 때도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주인이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 성립 시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의를 했을 때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토지에 대해서도 이 확정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칩니다. 이 대지는 건물 주인과 동의를 했을 거를 하나죠. 그래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 대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건물 임차인이. 왜? 대지와 건물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성립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동의일 때, 자, 대지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되더라도 건물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할 때는요, 확정일자를 늦게 됐을 때, 확정일자상 순번이 늦을 때는, 자,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할 수 있어. 그죠? 항상, 그래서 확정된 임차인이 순번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을 때는 무조건 경매되면 배당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무조건 소멸된다 가야죠. 그래서 그 물건의 낙찰인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조건 나가라고 명도소송 걸 수 있죠. 왜? 순번이 늦으니까. 그래서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갔냐 깨끗한 집에 들어갔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집에 임대차 계약해서 바로 확정일자를 하면 순번이 확정되니까, 자, 매각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받고 소멸되지 않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권은 매각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신분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 후순위 임차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순위 임차권이 있을 때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하면 됐죠. 자, 우선 변제권의 유형은 임차권과 분리해서, 자,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 임차권, 살고 있지도 않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만 계약 종료 후에 채권만 양수받은 자는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분리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은 자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면 되겠죠. 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고 임차인 대신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죠. 자, 은행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자,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겠죠. 그래서 은행도 금융권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답니다. 그럼 양수한 금액에 한해서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어떤 전세자금 대출했던 임차인이 금융기관일 때 금융기관이 대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항상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자, 금융기관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임차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가 상실되면, 임차권이 상실되면 우선 변제권 효력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했습니다.